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77번째 이야기. 이 늙은이가 다시 한번 그 일을 맡겠습니다. 황충은 하우연의 머리를 들고 개선했습니다. 황 장군을 이제부터 정서대 장군으로 높이겠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쁜 날 잔치를 열어야 하지 않겠소이까?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조가 하후연의 원수를 갚겠다며 40만 대군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장압으로 하여금 미창산의 양식과 마초를 북산의 진지로 옮기고 있다 합니다. 자신의 약점이 굴량과 마초임을 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양식과 마초를 불태우고 군수품을 빼앗는다면 날카로운 기세를 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늙은이가 다시 한번 그 일을 맡겠습니다. 조조는 하후연에 비할 자가 아닙니다. 가볍게 맞서서는 아니 될 것이요. 장압을 뵐 수 있다면 하후연을 못 뵀던 것보다 10배는 더 낫다고 할 수 있을 것이오. 저를 보내주시면 반드시 장압의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대신 조자룡과 함께 가도록 하시오. 세 사람은 즉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출전 준비를 마친 황충과 조자룡은 나란히 말을 타고 군서들을 이끌었습니다. 황충과 조자룡은 서로 못 믿어서 자기가 선봉에 서겠다고 우겼습니다. 결국 제비 뽑기로 결정을 하기로 하였고 황충이 선봉을 서게 됩니다. 이제 내가 선봉에 서는 것에 대해 아무 말씀 마시오. 제가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장군께서 돌아올 시각을 정해 두십시오. 시각이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는다면 군사를 몰아 장군을 도우러 가겠습니다. 공의 말씀이 옳소. 내가 오시까지 이르지 않거든 그때는 공이 나를 도우러 오시오. 나도 때시 오시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입니다. 조자룡은 자신의 진으로 돌아와 부장장익을 불러 말했습니다. 황 장군께서 내일 5시까지 적의 양곡과 마초를 불태우기로 하고 떠났어. 그 시각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도우러 갈 것이요. 우리 진은 한수를 앞에 두고 있어 매우 위험하니 그대는 진을 지키되 함부로 움직이지 말도록 하시오. 황충도 진으로 돌아가 부장 장저에게 일렀습니다. 삼경의 군사들을 먹인 후 사경에 진을 나서도록 하되 북산 밑으로 밀고 올라가 장압부터 사로잡고 양초를 취할 것이다. 양식, 양, 풀초. 양초란 굴량과 마초입니다. 다음 날 사경, 황충은 예정대로 군사를 이끌고 북산으로 향했습니다. 넉, 사고, 칠경. 사경은 새벽 1에서 3시 사이입니다. 진은 튼튼하지만 지키는 군사는 얼마 되지 않는다. 말에서 내려 뛰어 올라가 굴량과 마초에 불을 질러라. 황충의 기습에 조조군은 겁을 먹고 달아났습니다. 황충의 군사들이 양곡에 불을 지르려 할 때 장압이 달려왔습니다. 양군은 한바탕 접전을 벌였고 많은 수의 군사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얼마 후 조조도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왕은 당장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 장압을 도우라. 많은 수의 지원군이 몰려오자 황충은 점점 미급한 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때 황충의 부장 장전은 군사 300을 이끈 채 적의 포위를 뚫고 진으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서왕의 군사와 맞닥뜨렸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수밖에. 5시가 다 되도록 황충이 돌아오지 않자 조자룡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5시가 넘었으니 어서 황 장군께 가봐야겠다. 그대는 진을 철저히 지키고 진지의 벽 뒤에 활과 쇠뇌를 지닌 저격수들을 배치해 적의 기습에 대비하도록 하라. 바람처럼 달려가던 주자룡의 앞을 한 무리의 조조군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가느냐? 여기 문빈 장군의 부장 모육렬이 있다. 조자룡은 지체할 시간이 없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놈이 누구길래 감히 내 말을. 모용렬은 화를 내며 조자룡에게 덤벼들었지만 싸워보지도 못하고 조자룡의 창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모용렬을 베고 적진으로 달려가던 조자룡은 또한 무리의 군사와 마주쳤습니다. 너는 도대체 웬 놈이기에 내 앞을 가로막느냐? 나는 위나라 대장 초병이다. 초병도 결국 조자룡의 창에 죽고 말았습니다. 조자룡이 북산에 이르니 장압군과 서왕군이 황충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양군 모두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싸움에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조자룡이 여기 왔다. 장군, 어서 제 뒤를 따르십시오. 알겠소. 조은과 황충이 곧장 적진을 뚫고 달려나갔으나 조조군은 감히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조조는 군사 한 명을 불러 물었습니다. 저 장수는 누구인가? 조자룡인 듯 싶습니다. 지난날 당양 장판의 영웅이 아직도 변함없이 살아있구나. 군사들에게 그가 닿는 곳에서는 대적하지 말라고 일러라. 저기 동남편에 적군이 에워싼 곳을 보십시오. 그곳에 필경 장저 장군이 계실 것입니다. 알겠다. 내가 구해 오마. 조조는 조자룡이 가는 곳마다 자기 군사를 쳐서 황충과 장저를 구해 나가도 가로막는 장수가 없자 문득 자기 장수들의 무력함에 화가 치솟았습니다. 아무리 조자룡이 용맹스럽다고 하나 이토록 우리 진을 짓밟고 있는데도 그걸 막을 장수 하나 없다는 말인가? 내가 직접 조자룡인지 뭔지를 꺾고 말겠다. 장군,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서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군사를 진지 안으로 들게 한 뒤 문을 닫고 막루에 올라 적을 막게 하십시오. 진문을 닫지 마라. 너는 내가 지난날 당양 장판에서 말한 필과 창한 자루로 조조의 83만 대병을 지푸라기 보듯 했던 일을 모르느냐. 지금은 군사도 있고 장수도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 문을 걸어 닫는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모든 공로수들은 진지 앞에 파놓은 의자 속에 매복토록 하라. 깃발과 창검을 눕혀놓아 적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북과 징소리도 내지 말라. 성문은 활짝 열려 있고 조자룡만이 홀로 서 있으니 무언가 개교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뭘 망설이느냐. 군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적은 속임수가 있는 것처럼 꾸며 허세를 부리고 있다. 저토록 작은 조자룡의 진 하나를 빼앗지 못한다는 말인가. 진격하라. 기세다. 적들이 매복해 있었다. 이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 사방에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때문에 유비군의 수가 얼마쯤 되는지 알 수 없었던 조조군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다가 유비군의 활과 쇠뇌에 맞아 수없이 죽고 다쳤습니다. 조조의 군사들은 어둠 속에서 징소리 북소리에 쫓겨 한수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나 급히 뒤따라오는 후진에 떠밀려 수많은 군사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때 조조의 앞미 창산 쪽에서 두 갈래의 군마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유분과 맹달이 거느린 군사들로 미창산의 사이길로 내려오며 조조의 군량과 마초를 전부 불사르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미창산이 적들의 손에 떨어졌구나. 북산도 온전히 지켜내기 힘들 것 같으니 남정으로 향하는 수밖에 없겠다. 서왕과 장압도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음을 알고 진지를 버린 채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되니 조자룡은 조조의 진지 모두를 고스란히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황충은 조조가 버리고 간 양곡과 마초는 물론 한숫가에 두고 간병기와 물자를 모두 거두어들였습니다. 조조군을 크게 꺾고 진지를 모조리 빼앗은 조자룡과 황충은 곧 그 소식을 유비에게 알렸습니다. 유비와 공명은 매우 기뻐하며 한수로 달려왔습니다. 유비가 진지에 도착하자 황충과 조자룡이 나와 맞았습니다. 이번에 큰 공을 세운 조장군을 호위장군으로 삼겠소. 모든 장수와 병사들에게 상을 내리고 크게 잔치를 열어 위로하도록 하라.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 군줄 하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조조가 다시 대군을 야곡의 좁은 길로 보내 한수를 빼앗으려 한다 합니다. 한수는 이미 내 손에 든 거나 다름없다. 이번에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조조군을 맞으러 갈 것이니 모두들 싸울 채비를 하라. 이번에는 서왕이 선봉으로 나가도록 하라. 저도 서왕 장군과 함께 가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이곳 지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서 장군을 도와 유비군을 무찌르겠습니다. 내 그대를 부장으로 삼을 테니 서왕과 함께 가도록 하라. 나는 정군산의 북쪽에 머물겠다. 서왕과 앙평은 한숫가에 이르러 군사를 멈췄습니다. 강을 건너 진을 치도록 하라. 그렇게 했다가 급히 물러나야 할 경우가 생기면 어찌하시렵니까? 옛적에 한신도 물을 등지고 배수진을 쳤던 적이 있다. 이는 곧 죽을 각오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는 뜻이 아니겠는가? 한신은 적이 지모가 없음을 알고 배수진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장군께서는 조자룡과 황충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십니까? 등, 배, 물, 수, 진, 칠진. 배수진이란 물을 등지고 치는 진을 말합니다. 정 그렇다면 그대는 보군을 거느리고 이곳에서 적을 방비하도록 하라. 내가 기병을 거느려 적을 깨뜨리는 걸 구경이나 하라. 조자룡이나 황충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진지 뒤에 강물이 있어 퇴각하기 힘들 텐데. 서왕은 고집을 꺾지 않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서왕이 강을 건넜다 하니 저희들이 그들을 치겠습니다. 이번에도 잘 싸워주시오. 서황은 자기의 용맹만을 믿고 강을 건너왔을 것이요. 그들이 지칠 때를 기다려 해질 무렵에 군사를 두 갈래로 나누어 들이치는 것이 어떻겠소? 좋은 계책이십니다. 강을 건너면 바로 유비군이 북을 울리며 몰려올 줄 알았는데 어째 가만히 있는 거지? 내가 직접 가서 싸움을 걸어야지. 어째서 이렇게 조용한 거지? 여봐라, 저것들이 나오게 욕을 퍼부어라. 이제 소리를 지를 힘도 없다. 국노수들은 앞으로 나가 화살과 쇠뇌를 퍼붓도록 하라. 군사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유비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충과 조자룡은 서왕이 싸움을 걸어도 받아주지 않고 있다가 뒤쪽으로 빠져나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서황이 활과 쇠뇌를 쏘는 것은 군사를 물릴 생각에서일 것이요. 이 틈에 서황을 칩시다. 장군의 말씀대로 후대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른쪽을 맡겠습니다. 조은과 황충은 각각 오른쪽과 왼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퇴각을 하려던 서왕은 조은과 황충이 갑자기 군사를 몰아오자 크게 당황했습니다. 군사들은 다리로 몰려왔는데 좁은 다리에 한꺼번에 많은 군사가 몰려드니 물에 빠져 죽는 자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서왕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 진지로 돌아왔습니다. 너는 우리 편 군사가 위태로운 걸 보고도 어찌하여 바라보기만 하고 도와주지 않았느냐? 만약 제가 도우러 갔다면 이 진지마저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강을 건너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듣지 않으시더니 결국 이런 변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 심한 것이 말대꾸만 해대고 그냥 둘 수 없다. 없애버려야겠다. 안 되겠다. 저런 어리석은 장수 밑에 있다가는 내 목숨만 위태로울 뿐이다. 차라리 진지를 버리고 달아나는 편이 낫겠다. 왕평은 군사들을 시켜 진지에 불을 지르게 했습니다. 불길을 잡느라 어수선한 틈을 타서 왕평은 몰래 진지를 빠져나와 조자룡에게 투항했습니다. 유비는 생각지도 않은 왕평의 투항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내가 그대를 얻었으니 이제 한중을 얻은 것이나 다를 바 없구려. 그대를 편장군 겸 길을 안내하는 향도사로 삼겠소. 감사합니다. 왕평이 배신을 하자 서왕은 급히 말을 달려 조조에게 갔습니다. 왕평이 우리를 배신하여 진지에 불을 지르고 유비에게 투항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한수를 빼앗으러 가야겠다. 조조는 함부로 강을 건널 수가 없자 한수가에다 진을 세웠습니다. 유비도 조조의 대군을 맞아 한수 서쪽으로 군사를 물려 한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기로 했습니다. 유비와 공명은 주변의 형세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좋은 것이 있군요. 좋은 것이라니요? 토산밖에 보이질 않는데. 공명은 진지로 돌아와 조자룡께 일렀습니다. 자룡은 군사 500을 거느리고 각자 북이나 깽과리, 피리를 지니게 하여 저 토산 밑에 숨어 대기하도록 하라. 밤이 되어 진지 안에서 포소리가 울릴 때마다 일제히 북과 징등을 울리되 나가서 싸우지는 말라. 다음날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와 싸움을 도두었지만 유비군은 진지 안에서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화살 하나 날리지 않았습니다. 유비군이 나와 싸우지 않고 날이 저무니 조조도 하는 수 없이 군사를 물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소리를 신호로 북과 끈거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대자 조조군은 적이 쳐들어온 줄 알고 서둘러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조군은 잠 한숨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그날 밤만이 아니라 사흘 동안이나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안 되겠다. 30리 뒤로 진지를 물려 유비군의 야습에 대비하기로 한다. 멀리서 조조군이 물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공명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조가 비록 병법을 안다고는 하나 속임수는 모르는구나. 조조가 물러나자 유비는 강을 건너가 강을 등지고 진지를 세웠습니다.
강을 건너 배수진을 친 것을 보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다. 내 직접 전서를 넣을 것이니 전하고 오너라. 싸움 전 글서. 전서는 싸움을 청하는 글입니다. 조조의 사자는 급히 유비 진영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유비는 조조의 전서에 기꺼이 응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시 계산 앞에서 만나 싸우자고 전하시오. 이는 8번째 이야기. 게르그로 하나로 이어집니다.